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3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폭락, 그것을 보면서 잠 못 이루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 중에 저도 하나였는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죠. 오늘 시장 반등이 출현됐었던 이유라고 하면은 사실 오전장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염두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봤었는데 중국 증시가 한 번 더 반등을 해줬었다라는 겁니다.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폭락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어떠한 조치가 있었느냐? 미국 연준에서 90조 투입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경제 침체 여파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시장을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V자 반등으로 완성시키겠다. 라고 해서 시행을 했었죠. 미국 역시도 새벽에 급락이 나오는 걸 보니까 뉴욕에서 비상사태 선언하고 나서 증시 폭락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 일자리 잃겠구나. 파월이 이제 은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에 90조 긴급 투입 발표. 그래서 한국 증시의 오전장은 그나마 좀 추가 하락을 면하고서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 비상사태까지 가지 않고 W자 반등, 우측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의 W자 패턴을 예상했었는데 저점이 낮춰지는 형태의 W자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자정에서 이길 새벽 넘어갈 때 미증시가 추가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는 한시름 더 덜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한국 경제계까지도 타격을 줬었던 애플의 실적 악전망 그리고 중국 생산에서 문제가 됐었던 경기 침체 정확히는 부품 조달 우려죠. 요것들이 해소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요겁니다. 중국 역시도 이제 우한폐렴 코로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정체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우한에 방문을 하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식의 행보를 보여주죠. 뉴스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진핑 우상화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오후 중국 증시 오후장 반등, 오후장 강세, 전일 낙폭을 절반가량 회복해 줄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반등이 나왔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40포인트 수준에서 2050포인트까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로 출발하는 듯 하다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틀간의 하락폭을 절반 이상 회복해줬습니다. 3분의 2? 아니죠. 4분의 3가량 회복시켜줬었는데 저는 여기서 더 갈 거라고 봐요. 물론 중간중간에 미국발 악재 이슈가 또 단발적인 조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는데 중국이 이번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잃었던 것보다 더 큰 뜻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 증시는 한국 증시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에 의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노출되어 있었던 악재 중국발 생산 우려 공급량 감소 그리고 실적 악전망 어닝 쇼크 확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N자형으로 진행되다가
개파락 출발 후 변동성을 크게 보였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글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구글 뉴스를 좀 찾아보게 되면은 안 좋은 내용이 거의 9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의 뉴스가 한두 개 섞여 있는데 그 뉴스가 여기 3월 3일자로 있네요. 계속해서 팬데믹 이슈만, 경기 침체 이슈만 다루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애플의 최종 검수 단계, 이제 생산 OEM 단계를 거치는 생산을 담당하는 폭스콘에서 이달 말까지 기존 생산량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정상화, 공장 재가동의 정상화까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요구되는 생산 능력의 50%를 회복했으며 원래 100을 생산했었는데 2, 3월에 공장 중단과 함께 5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뭐 바닥에 근접했을 수도 있고요. 애플 제품의 생산량 75%를 중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데 이 75% 중에서 50%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100의 물량 중에서 30% 가량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재개했다라고 하고요. 2주 전이라고 하면은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이미 재개를 했다라고 하고 3월 첫 주에 이걸 확정 지었고, 그리고 나머지 공장들도 이달 말까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아쉽게도 애플의 1분기 실적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뉴스가 하나 더 나왔죠. 2월 실적이 우울하다라고 합니다. 3월도 우울하고요. 그러면은 1분기의 실적 우려는 확정적이고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라는 거나. 요거는 1분기 실적 우려인 거고 1분기 실적 우려는 이제 3월 달에 공장 재가동을 통해서 2분기 때는 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V자 반등? 맞죠? 실적 정상화에 따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래 1분기 정확히는 3월 달에 2020년 신제품 공개와 함께 판매 시작 예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이폰 보급형인 SE2 그리고 아이패드 새로운 버전 그리고 맥북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추가로 발표됐던 게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는 엔트리 라인은 하반기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SE2나 그리고 맥북 패드는 정상적으로 2분기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신제품 공개는 4월에 진행될 수도 있고 3월 말, 빠르면 3월 말에 공개될 수도 있는 건데 출시 시기에 따라서 애플 주가의 반등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빵주라고 하는 미국 대표 지수 종목 중에서 애플이 가장 크게 우려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든 안 돌아다니든 온라인에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내수 소비 그리고 유통업을 활동하게 만들면서 뛰어들게 만들면서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고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외출 안 하고서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시청률 증가할 것이고 구글은 당연히 외출 안 하는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넷플릭스 보거나 페이스북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하겠죠.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구글의 광고의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그냥 집에서 구글만 보나요? 아니죠. 구글에 뭐가 있어요? 뭐예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사람들이 더 본다. 넷플릭스랑 유튜브. 이제 인싸 친구들은 페이스북까지. 애플 빼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애플이 원인이었다. 근데 그 문제 역시도 이번에 해결이 된다.
라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빠르게 설명해 드렸다라고 보는데 벌써 10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국내 증시 역시도 이미 많이 하락했지만 벌써 이 수준에 도달했어요. 2019년도 8월 9월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 그로 인해서 발생됐었던 한국의 경기 침체, 세계 경기 침체, 그 위치까지 도달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확실시 됩니다. 오늘 저녁에서 이길 새벽에 미증시가 전일 음봉을 채워주는 양봉이 발생되게 되면, 이 상태로 마무리되게 되면, 혹은 이 갭자리까지 채워주는 양봉이 출현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2분기에는 애플의 정상화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 애플 실적 우려를 가지고서 계속 미국 하락을 예견하는데 그거 다 지나갈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죽어도 트럼프 자리는 부통령이 채워주면서 미국에 빵꾸 생길 날 없고요. 미국은 뭐 한국처럼 대통령이 바뀔 때 재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바로 재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나머지 임기를 채우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긴 하겠지만 설마 트럼프가 코로나 피해자로 남겠어요? 아니겠죠? 이 정도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로 하루 이틀 정도 더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부분까지 염두한다라고 하면은 진작에 혀 깨물었어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근데 잘 버티셨잖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 버티셨고, 앞으로 남은 뭐 며칠이 될지, 뭐 일주일이 될지, 이주일이 될지, 뭐 하루 이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코스피의 저점이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물. 코스피 PBR 0.79예요. 0.79. 0.79라고 하면은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18년도 저점에서 나왔던 그 수준인 거예요. 사실 2018년도에도 0.9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몇 번 없거든요. 0.8이라고 하면은 어느 수준이냐? 코스피 2000포인트 이하. 증권사들이 말하는 코스피 대형주의 매수 기회.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꼭 담아야 돼 하는 게 여기인데, 이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V자 반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거의 다 도달해 왔으니까 이 구간만 조금 더 잘 버텨주자.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황들 영상으로도 전달해드리지만 공개방송에서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톡방에서도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맞는 이 다음 반등 시장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PBR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들어오시면 시황까지도 공유받을 수 있으니까 시장 반등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오셨다가 시황도 활용하시고 시장 반등에서 중심이 될 종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